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전 13경기 7분 보내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2강 13경기는 성동고대 설린인터넷고의 대결입니다. 설린인터넷고 오랜만인데요. 여성 파워가 센 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설린인터넷고를 이끌고 있는 전효진 선수, 장윤 선수 이런 그 젊은 그 여자 강자들이 많은데요. 네. 역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동고는 강영일 선수가 버티고 있는 팀인데요. 네, 강영일 선수 하면은 아마 강자로서 또 유명하고요. 그리고 네. 성동고는 이제 강영일, 박태순 이 투톱이 강한데 이 두 선수를 이 백업 선수들이 얼마만큼 뒷받침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대표 선수가 자리하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보고 오시죠.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본선 32강 진행 중입니다.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펼쳐집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개, 2분 미만은 10집 공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표를 당하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500만 원, 준우승팀은 300만 원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충암고가 춘천고를 꺾었습니다. 2대1의 스코어가 났는데요. 예, 춘천고 11년 만에 출전했고 또 최다 우승팀인 충암고가 어느 정도 전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역시 충암고는 막강했고요. 16강전 상대가 또 경동고, 신은 강팀이지 않습니까? 네.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2강전 4경기 남았는데 모두 다 빅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비롯해서 또 서울고와 대구의 성고, 용산고와 마산고, 그리고 또 정기 우승팀인 검정고시와 강팀 경신고의 대결. 재밌는 매치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장면을 찍어주세요. 본방 인증 이벤트입니다. 매주 목금토일 고교 동문전 밤 11시에 찾아갑니다. 촬영해 주셔서 아래 보이는 문자로 응모해 주시면 선물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설린인터넷고 우승도 해봤던 팀인데 최근 성적은 성동고가 좀 더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설린인터고는 이제 13회 대회 우승팀이지만 지금 최근 그 본선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성동고가 앞섭니다. 네. 성동고는 이제 4강이 최고 성적이고, 최근 몇 년간은 16강 이상의 꾸준한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은 설린인터넷고 앞서 있지만 또 최근 성적은 성동고가 네. 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린인터넷고 자존심 만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1국은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전입니다. (13경기) 1국 성동고등학교 대 설린인터넷고등학교의 대결입니다. 성동고입니다. 유병철 선수가 1장을 맡았습니다. 예, 마음이 설렌다라는 참가송을 밝히셨는데요. 지금 인터넷 기량은 7단이시고 인공지능 연구량은 중. 그리고 장점으로는 좀 바둑이 끈질기다.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 장구를 꼽으셨는데 고교동문전은 이제 속기 대회이기 때문에 너무 장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초반에 시간 세이브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에 맞서는 설린인터넷고의 백은항 선수입니다. 네, 백은항 선수는 지금 19개월 된 둘째 따님이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공지능 연구량은 지금 하루 표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장점으로는 좀 끝까지 이기려는 그런 또 승부욕이 또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좀 빠르게 두는 편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병철 선수와는 정 반대네요. 그렇습니다.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딸이 바둑을 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기파와 장구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쓰느냐도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더 살펴봅니다. 성동고는 유병철, 김희승, 최승필 선수로 꾸렸습니다. 좀 예상 외의 오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동고 하면 역시 에이스인 강영일 선수 그리고 박태순 선수가 투톱인데 이 두 선수를 1국에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성동고의 전략은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2국에 강영일, 박태순 이 페어조를 내보내겠다는 그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 설린 인터넷고로서는 1국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네. 설린 인터넷고는 역시 에이스가 전효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린 인터넷고 1국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오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린 인터넷고가 좀 도깨비 팀이에요. 그 13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근데 사실 13회 대회 이외에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예, 뭐 예선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설린 인터넷고는 선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에 또 큰 차이가 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성동고는 역시 그 강영일 선수와 이 박태순 이 투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백업 선수들이 뭔가 뒷받침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팀이거든요. 지금까지 4강이 최고 성적이고 지금 15회와 16회 대회 모두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만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네. 충분히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효진 선수는 2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부터 이제 바뀐 규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상당히 좀 복잡했고요. 네. 뭐 전프로 기사 출신 그리고 뭐 연구생 출신 또 연구생도 지역 연구생으로 나누어지고 또 뭐 재학생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시켰고 그다음에 이런 그 모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선수들을 이제 선수 출신으로 좀 구분을 지어서 총 2회 출전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린 인터넷고 같은 경우는 연구생 출신의 그 여자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전유진 선수도 있고 장유준 선수, 그다음에 장인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한 선수가 2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명의 선수가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총 2회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설린 인터넷고에서는 전유진 선수가 2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특이한 점은 없는데 일단 그 전 우하규에서 백이 좁은 곳인 한 칸을 벌렸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예. 그 한 칸 전개하는 수를 잘 안 두었죠. 그 간격이 상당히 좁고 좀 중복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 한 칸 뛰는 수는 잘 두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중앙 쪽을 가거나 아니면 이거 이제 붙이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예, 상당히 좀 견실하게 한 칸 뛰는 수를 두었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수를 두면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가끔 두어지고 네. 그리고 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변에서 돌이 서로 갈라지면서 전투 준비하는데요. 네. 또 설린 인터넷고가 또 오랜만에 또 본선에 출전이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좀 각오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남은 경기들을 봤을 때 역시 상당히 그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또 검정고시 정기 우승팀이 또 검정고시팀이 또 이번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팀들이 또 어떤 성적을 거둘지 설린 인터넷고도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승을 차지했었던 팀들의 32강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서울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고가 이번에 바뀐 규정으로 인해서 이번 때부터 이제 그 7명 이상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보다는 좀 전력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초반에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나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패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백이 이곳을 뚫게 된다면은 흙이 이쪽을 둬서
패가 될 수 있는데 초반에는 패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백이 이곳을 뚫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곳을 나왔고 백의 이 수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두면서 승률 그래프가 백이 좀 떨어졌거든요. 지금 흑은 블루스팟이 있는 수입니다. 역시 그곳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흑이 이곳을 뒀는데 이곳은 백이 이곳을 이제 뚫게 된다면 흑은 이곳을 빈 삼각 두든지 해서 이제 수상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백이 이곳을 굳자 하나요? 굳자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둬서 수상전은 흑이 한 수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백은 이 백도를 사석 작전으로 이용을 하고 주변을 강하게 두텁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젖혀가는 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살 수는 있는 건가요? 자체로는 백이 살 수는 없어요. 지금 흑이 중앙 쪽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은 흑이 이곳을 지금 계속 인공지능은 이곳을 백이 뚫으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백이 이견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곳은 이곳을 찍고요. 백이 이으면 꼬부려서 뚫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좌기 105점이 아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두면 백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둬서 살아야 되고 결국 흑이 선수를 잡아서 중앙 105점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곳을 밀어서 하변 100석점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승률 그래프가 흑 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넘어갔는데 이 수는 실수죠. 근데 그래프는 떨어지지 않네요. 저는 당연히 흑이 찝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압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곳은 선호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선호 차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 또 크게 작용하는데 뭐 인공지능이 정확하겠죠. 네. 자, 이렇게 나가는 자세가 더 좋다고 봤습니다. 네. 아마 바둑을 배우는 친구가 아마 이곳을 두지 않고 이곳을 이었으면 저는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왜 선수가 되는데 이걸 후수로 잇고 있느냐고.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젠 젖히는 교환까지 됐기 때문에 잡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예, 지금 흑이 찍게 되면은 100석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있더라도 흑은 젖혀서 100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흑이 그렇게 약한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좌변 쪽과 이 하중앙 흑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씌워갈 수도 있습니다. 붙이는 선택을 했네요. 지금 이 수보다는 붙이는 수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백이 나오는 수는 틀어막아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젖혀가더라도 흑이 끊게 되면 백이 몇 발짝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 두더라도 씌우게 되면 백이 잡혀 있거든요. 붙이는 수로 잡혀 있네요. 지금까지는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예, 백은항 선수가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절충에서 흑이 포인트를 올렸고 역시 백의 이 구자와 그리고 흑이 찝었을 때 이 젖혀 있는 수가 백의 실수가 나오면서 초반 흐름은 설린 인터넷고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은항 선수가 집이 가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평인데 사실 이런 시간에 지금 19개월 된 딸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둘째 딸도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제 바둑을 잘하고 또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째 딸도 좀 같이 바둑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바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좋은 추억을 쌓으러 같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좀 더 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정서에 좋은 걸로. 5분 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젖혀가는 수가 좀 좋지 않았네요. 그냥 가만히 늘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젖혀가는 수는 백이 끊고요. 늘게 되면
사실 이런 교환이 백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악수 의미가 있고 또 이곳에 흙의 한 수도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만히 늘어주는 수가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손을 뺐고요. 네, 백은랑 선수는 선수를 잡기 위해서 둔 수인데 네. 중앙이 상당히 좀 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의 이런 곳이 다 선수기 때문에 지금 축은 백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축머리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흑안정이 축으로 잡힌다면 이 저차관수는 엄청난 악수가 됩니다. 백도 끊어놓지 않은 것이 실수였고 흑은 다시 한번 받지를 않았는데 근데 백이 이것을 왜 끊죠? 지금 흑이 꼬부리고 이 끊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있게 되면 이곳과 이 두 곳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지금 백이 젖혀왔을 때 흑이 붙이게 되면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이곳은 끊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흑안점을 잡았어야죠. 그리고 백은한 선수도 이곳을 왜 둡니까? 늘었으면 다 넘어가면서 귀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니 이곳 늘어서 두었으면 귀에 백안점에 잡혀 있어요 그냥. 네, 귀에서 살 수 없고요. 예. 이곳에서 두 선수가 우상기 옮기면서 두 선수의 조그만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 선수가 실수를 좀 하게 되면 네. 차이가 확 벌어지는데 두 선수가 사이좋게 실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차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축은 안 되는데 축머리 잘 보고 있을까요? 예. 이것은 충분히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알기 쉽게 그건 아니죠. 지금 이것만 두더라도 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으로 잡았어야죠. 백은한 선수는 계속 밀어가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환은 사실 이 상변 쪽 형태로 본다면은 엄청난 악수입니다. 그러면 악수를 교환했을 때는 이 백에 대한 공격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 수는 좀 느슨한 의미는 있어요. 흑이 상당한 악수를 두고 그 악수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면 백에 대한 공격에 정확한 공격을 해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이곳 날일자만 두더라도 공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미리 손해를 보고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감각에만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정확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백은항 선수의 지금 이 세 칸 뛰는 수 이런 수등은 제가 볼 때 좀 느슨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백이 날일자였을 때도 받아준 수로는 이런 식의 또 반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백의 수습이 잘 됐습니다. 지금 차이가 좁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중앙 쪽에 흙의 두터움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에 이 흙의 두터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흙 전체가 돌의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중복의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곳 처리는 흙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결과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백이 이곳 한 칸 띄고 흙이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 맞게 되면 백은 깔끔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일자가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두겠다고 간 건데 오히려 약점 노출이 됐습니다. 예, 지금 확실한 연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이 맞게 되면 흙이 나와서 끊는 순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일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칸 띄고 이곳 연결한다든지 정확한 연결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백은항 선수도 반격을 했습니다. 근데 흑도 지금 당장 이곳 차단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곳을 나와 끊잖아요. 그러면 이곳 한 점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곳 단수 치게 되면 이 두 점이 잡히거든요. 초반에는 10초. 그러면 흑도 이쪽으로 호구 친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수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병철 선수는 성급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했습니다. 초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32강 13경기 1국 릴레이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반 끝났고요. 잠시 후 충장 만나보시죠.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32강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동고대 선린인터넷고의 대결이고요. 1국 중반 시작합니다. 네, 성동고 1국 중장으로 나온 김희승 선수입니다. 예, 김희승 선수 인터넷 기력은 타이점 9단이시고요. 대회 참가 소감으로는 좀 영광이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기풍은 좀 실력이고요. 좌우명으로는 뭐 최선을 다하자, 네. 다한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김희승 선수를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항상 대회 나오면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엔 상대가 아마 최강자 전유진 선수거든요. 전유진 선수를 상대로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팀을 리드할 수 있는 선수들이 중반에서 만났습니다. 전유진 선수고요. 예, 전유진 선수는 뭐 아마 여류 최강자죠. 입상 내역을 보게 되면 2023년 한인배 여류 국수전 우승을 차지했고 2023년 또 아마 바둑리그 다승왕을 차지했습니다. 전유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설린 인터넷고가 또 우승 후보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수일기를 장점으로 적어줬고 끝내기를 어머니를 단점으로 썼습니다. 기풍이 전투 싸움이 아니라 싸움꾼이에요. 예, 그만큼 정말 뭐 전투하면 네. 전유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이고요. 전투가 강하기 때문에 김희승 선수가 너무 공격적으로 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상대가 전투형이면 그게 맞춰서 전략적으로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초반 흐름은 지금 설린 인터넷고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동고의 김희승 선수가 좀 형세가 불리하다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흑이 이 하변 100석점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지금 백의 이 반격수가 너무나 좋았어요. 예. 지금 백의 이수가 오니까 그래프가 지금 백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흑의 그래프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곳은 흑이 쪽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 약점 때문에 백이 치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여다본 곳이 급소긴 했는데 과했을까요? 과한 수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할 때는 자신의 돌이 약하지 않을 때 그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수는 제가 볼 때 전윤 선수가 좀 힘이 좀 들어간 수예요. 네. 근데 김희승 선수가 아주 날카로운 반격을 했고 여기서 백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전유진 선수가 이제 평소에 대회를 나갔을 때 보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김희승 그렇죠. 선수. 예. 그러니까 좀 얕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전윤 선수도 아마 이 수를 당하고 나서 깜짝 놀랐을 네. 것입니다. 예. 근데 김희승 선수가 너무나 잘 둬요. 예. 제가 항상 둘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상대가 아마 여류 최강자잖아요. 전유진 선수를 상대로 지금 전혀 밀리질 않고 있고요. 사실 중반에 투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설린인터넷과 좀 유리하게 판이 짜여졌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형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예, 전유진 선수 계속 판을 지금 흔들려고 네. 하고 있는데 김희승 선수가 지금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지금 이곳을 백이 뭐 씌워가기만 하면 흙이 잡히진 않겠지만 백이 두텁게 모양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백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전하게 받아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흙이 선수를 잡아서 뭐 이곳 상변 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곳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발 쪽을 택했고요. 근데 여기서 김민승 선수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주변의 흙은 강하고요. 백은 약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섣불리 반발했다가 원래 끊는 거 아닌가요? 끊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수를 두니까 그래프가 흙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블루스팟은 이 느는 수네요. 저는 뭔가 좀 강력한
수를 두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곳을 늘고 노년수는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예. 백이 끊어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직감이 전윤재 선수도 온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흙이 네. 늘었을 때 백이 이곳을 밀게 되면 흙은 있고요. 백이 이곳 한 점을 잡을 때 석점머리를 젖혀서 이 결과가 흙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느는 수보다는 이런 있는 수 등을 당장 예상했거든요. 수를 내고 싶죠. 그런데 흙이 이으니까요. 그래프가 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수로 10집이 바뀝니다. 제가 이곳의 변화를 지금 축이 이곳을 먼저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백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은 이 석점이 가볍기 때문에 흙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을 잡기 전에 뒀으면 흙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해놓고 그때 잡는 것이 올바른 수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프가 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은 이 상변의 백에 대한 공격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흙 입장에서. 근데 지금 백이 막으니까 그래프가 지금 흙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지금 이곳은 백이 단수가 단수였을 때 흙이 그냥 이으면 되네요. 네. 여기서 백이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아닌데요.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뭔가 수순이 네. 잘못됐어요. 여기서 제가 왜 그러냐면 백이 이런 곳을 빨리 교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백이 있고 나서 단수를 치면 흙이 있질 않습니다. 이곳 있거든요. 그런데 백이 있기 전에 먼저 뒀으면 흙이 이었을 때 백이 이곳을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백은 다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 전체가 사월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백의 수습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백이 이렇게 뒀는데 블루스팟은 이곳이었습니다. 다 잡아놓고도 살 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백이 이곳을 두면 흙이 이곳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뭐 있든지 지켜야 되는데 이 교환을 해놓고 그때 이런 식으로 살락하게 되면 이 백돌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떨리는 진행인데 두 선수가 꽤 속기로 뒀었거든요. 네, 이제 전유진 선수도 네. 중요한 승부처라는 것을 직감하고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여유는 많거든요. 여기서 한 수 실수가 나오면 어느 한쪽으로 형사가 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시간을 들여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백은 이곳이 선수예요.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늘게 되면 흙은 이제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이 찌르고 맞게 되는데 이 형태가 찝는 수가 선수라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흙은 이 백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백이 막았을 때 잡기는 어렵다면 이곳을 있는 곳이 선수기 때문에 백을 후수로 살게 만들고 이 석점을 잡는, 백 석점을 잡는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흙도 수순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곳을 먼저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백도 최대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흙도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백은 막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도 인공지능은 막는 수가 아니라 이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둬도 살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두면 흙이 이곳을 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 중앙 쪽에 약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변화는 흙이 그냥 이었습니다. 이곳을 두니까 그래프가 또 뚝 떨어졌죠. 지금 흙도 이곳을
먼저 나온다든지 뭔가 다른 변화를 택했어야 되는데 이제 100원 살면 됩니다. 혹시 지금도 한 칸 위 나올 수 있을까요? 한 칸 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자, 같은 모양이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아니고 지금 100원 인공지능 추천수가요. 이곳도 있었고 이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삼각두면 확실한 선수예요. 빈삼각두게 되면 흙이 손 뺐을 때 찝고 이을 때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날일자도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흙이 손을 빼게 되면 백이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김희성 선수는 안전한 쪽을 택한 거예요. 이 날일자를 택한 것이고 백이 살게 되면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백이 큰 고비, 그러니까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김희성 선수가 이 정도면 타기를 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변이 다 지워진 것 같지만 그래도 좌상귀를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네. 중반전이 설린 인테니코가 좀 유리한 상황이었고 그래도 그리고 전유진 선수가 좀 득점을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정말 여류 최강자잖아요. 아마 여류 최강자 전유진 선수. 김민성 선수가 잘 돈다고는 하지만 전유진 선수 상대로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두고 있습니다. 중반전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1국 알 수 없겠는데요. 네. 지금 설린 인테니코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형세가 5집 정도의 흙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바둑은 아직 알 수 없는 형세로 지금 보이거든요. 사실 성동구에서는 강영일 선수 그리고 박태진 선수 이 두 선수가 투톱인데 김희성 선수가 뭐 이렇게 잘 둬준다면 성동구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유진 선수가 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수확은 없고요. 근데 지금 전준 선수가 네. 지금 많이 당황을 했고 지금 조금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은 그러니까 좀 상대를 조금 쉽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또 팀의 에이스잖아요. 그러면 뭔가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조급해진 마음에서 좀 서두르면서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흙이 들여다보고 이곳에서 흙이 좀 손해를 입었거든요. 네. 바둑은 심리입니다. 심리. 예. 서두르면 안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마음만 급해서 두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가 뭐 본인이 잘못 두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상대가 잘 둬서 이렇게 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유진 선수도 고개를 갸웃할 것 같아요. 좀 알쏭달쏭한 느낌이 네.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두는 아마 강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전유진 선수가 아플 곳을 콕콕 찔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이제 백이 지금 김민수 선수가 둔 이 수가요 블루스팟이에요. 가능한가요? 지금 이렇게 두면 네. 수비적으로 그냥 타입이 되는데 이 수는 확신이 없으면 둘 수 없는 수거든요. 그렇죠. 제가 얼핏 봐도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은 확실히 끊겼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도 지금 안에서 살 수 예. 있다는 뜻이군요. 이런 곳에 뒷맛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흙이 이제 끊어야 되고. 근데 이곳 수습이 아까 인공지능이 이제 이곳을 가리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흙이 끊을 때 단수가 선수고 그리고 이쪽 단수가 아니라 이런 쪽에서 단수 치고 밀게 되면 백 모양의 안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김희선 선수가 좀 실수를 했어요. 이곳이 아니라 이쪽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두라고 그러네요. 이곳 두고 중반전 1분 남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백돌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곳을 다 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을 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둑이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곳은 보류하고 중앙에서 털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는 이곳 막는 수, 있는 수, 느는 수, 미는 수, 그리고 이곳 여러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결론은 이 백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인간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뭐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반전 10초. 하나, 둘, 셋, 이 상황에서 순번이 넘어간다고요? 7, 8, 9, 10. 중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승부처인데요. 선수가 제대로 판을 벌려놨습니다. 자, 중앙 백도를 잡으러 가는 설린 인터넷고입니다. 과연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종장으로 만나보시죠. 고교동문전 32강전 13경기 1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가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동고입니다. 최승필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즐겁게 두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셨는데요. 기풍은 두 텀이고요. 좌우명으로 일신, 울신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바둑대회 입상 내용으로는 1990년도 대학 바둑제전 3위 기록을 가지고 있고 1992년 현대자동차 사내 바둑대회에서 또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바둑의 장점으로는 수읽기, 그리고 단점으로는 덜컥수를 적어주셨는데 두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또 느낌도 있고요. 지금 중요한 지금 승부처인 상황에서 최성천 선수가 어떤 수읽기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임선엽 선수입니다.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선수입니다. 예, 대회 참가 소감으로는 이제 동문들과의 좀 화합을 기대한다고 적어주셨고 기풍은 신령, 그리고 좌우명으로는 진실하게 살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본인 바둑의 장점 없음, 단점 없음. 단점도 없다고 하시네요. 예, 지금 설린 인터넷고는 사실 일부 꼭 이겨야 되는 오더를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좀 유리했던 흐름이 또 좀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선엽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최승필 선수가 백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백의 구수가 가능합니까? 한 점 잡고는 두 집을 낼 수 없는데요. 여기서는요. 네. 백이 이쪽을 밀고 흙이 둘 때 이쪽을 늘었으면 백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흙이 꼬부리는 순간 그래프가 흙 쪽으로 확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이 백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백이 구자를 했을 때 흙이 맞고요. 지금 이곳을 붙이게 되면 흙이 건너가서 이곳에서 한 집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이쪽을 꼬부림으로 인해서 이 흙 한 점을 잡아서 한 집은 만들었지만 여기서 두 집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이 이곳을 젖혀가더라도 흙이 찢게 되면 선수기 때문에 역시 이곳에서도 한 집이 나질 않습니다. 백이 찔려도 못 잡나요? 어떤 곳 얘기하시는 거죠? 젖힐 때 흙이 찝어야 하는데 예. 흙도 자충이 되지 않을까요? 이쪽을 찌르는 거요? 네. 근데 찔렀을 잊고 나서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수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백이 이쪽을 뒀을 때 흑이 때려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곳과 중앙이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도 사전에 좀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수를 왜 둡니까? 지금 임선엽 선수가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백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이곳을 붙여서 이 백에 대한 공격과 이 백돌의 공격 그리고 이 세 곳의 백돌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했는데 이 수는 실수였고요. 정말 사실 제가 이 장면에서 둔다고 하더라도 술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선수 입장에서 보면 105분 남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둬야 될지 앞이 난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지금 백이 그곳을 막으면서 그냥 타협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는 안 되는데요. 치받으면 찔러도 끊을 수가 끊는 수로 인해서 흑이 안 됩니다. 임선혁 선수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흑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백돌이 자꾸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이 흑 전체의 생사도 못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젖혀서 한 점을 내줬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고요. 네. 지금 1국에 오더를 보게 되면 만일 설린 인터넷고는 1국을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일 1국을 패하게 된다면 지금 2국은 성동고에서 에이스인 강영일 선수와 박태준 선수 이 패우조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린 인터넷고로서는 상당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성동고의 그 중반에 나왔던 김희승 선수가 너무나 잘 뒀어요. 네, 잘 버텨줬고 예. 최승필 선수는 중앙과 지금 한 점을 잡으면서 우변까지 대마 모두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임선엽 선수가 조금 술기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착오도 있고 뭔가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 이 중앙 백에 대한 공격을 했더라면 백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공격을 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멈춘 것이고 지금 흑이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형세는 백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 차이는 좀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임선엽 선수가 좀 냉정을 찾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린 인터넷고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변 잡으러 갑니다. 그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이 이곳을 두고요. 막을 때 이렇게 둡니까? 근데 이곳은 백이 살아 있거든요. 비구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찝어도 옥집을 만들진 못하네요. 지금 이 수를 두니까 좋은 평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백은 막아야죠. 뭐 안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동고는 네.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지금 6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6분여의 시간은 페널티 3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임선엽 선수가 좀 떨리나 봐요. 긴장되죠. 네.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라도 저 자리에 있으면 긴장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모교의 명예를 걸고 이게 출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교동문전을 위해서 1년간 준비를 해서 지금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국에 대한 부담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3국에 출전하는 선수는 그 부담감이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긴장되죠. 들여다봤고 그 들여다본 수로도 백은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흑은 이거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있게 되면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흑도 그렇죠. 이곳 선수라면 흑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백은 이수로서 살아있군요. 두더라도 이제는 빅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 있는 수로는 좀 다른 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곳을 둔다든지 뭐 이곳을 둔다든지. 백도 살아두네요. 네. 자, 서로 타협이 됐습니다. 예. 흑은 2점을 수중에 넣었고요. 이제는 큰 변화가 일어날 곳은 없어졌고요. 네. 이제 끝내기 승부로 접어들 것 같은데 지금 형세는 백이 2집 반 정도 지금 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집 반이라는 차이는 뭐 한 수에 의해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차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형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 5분 35초 나와 있고 2분 30초 안에 바둑을 끝내야지 지금 백 유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성동고는 페널티 한 번을 받게 된다면 네. 5집의 페널티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집 반 차이기 때문에 한 번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이 바둑은 역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성동고의 최성필 선수가 글쎄요, 지금 시간적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한 번씩 시계를 확인하고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 2분여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2분여 동안 충분히 또 둘 수도 있습니다. 빨리 둔다면. 그렇죠. 예. 또 시간 해제가 중요한데 그렇죠. 윤영석 해설위원 좀 책임감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긴장해서 시간 체크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이곳 뒀고요. 지금 이런 자리가 큰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또 선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은 어느 한쪽을 그러니까 흑이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만일 이곳을 백이 한다. 그러면 집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형세가 일순간에 요동을 칠 거예요. 이것도 서둘러서 해야 되고요. 근데 이곳이요.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네요. 이 잡힙니다. 네. 이곳이 선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호수라도 좀 지키는 게 나을까요? 집으로 큰 자리죠. 네. 지금 큰 곳이 이런 곳 서둘러서 해야 되고 여건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곳 그리고 뭐 이것도 큰 자리고요. 생각보다 큰 끝내기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석집 반 차이라면 역시 그 시간 페널티 부분이 네.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지금 이 수는 좀 실수 아닌가요? 선수인가요? 선수네요. 그러니까 백이 아까 흑이 손을 빼게 되면 백이 이쪽을 끊고요. 흑이 이을 때 이곳을 둬서 네. 수상전은 백이 빠릅니다. 바로 받질 않아요? 아니 지금 흑이 그곳은 선수가 아닌데요. 지금 백이 끊게 되면 끊으면 일 납니다. 끊게 되면 수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잡혔던 백 두 점이 살아옵니다. 이곳은 때려내더라도 이곳 두면 살아 있어요. 맞복인데요. 지금 아니, 최성필 선수도 아니요. 지금 그게 못 문제가 보고 아니라 있나요? 이곳이 그러니까 이곳을 지켜야 된다는 걸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선수 끝내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수를 낼 시간은 없고요. 지금 한 집 반 차인데요. 네. 만일 백이 이곳을 오게 된다면은 이 바둑은 승부 끝입니다. 여기서 끝이고요. 그런데 흑이 이곳을 지킨다면 이 바둑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행스러운 게 네. 선수가 되는 곳을 계속 두고 있어요. 여기서 임선업 선수가 이곳을 보강을 할지, 근데 제 생각으로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둘 생각이 없습니다. 둘 생각이 있다면 바로 뒀겠죠. 예, 그것도 선수고요. 아슬아슬하네요. 못 여기서는
이제 하변 100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프가 다시 흑백 쪽으로 확 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거 끊으면 봤어요. 최성필 선수. 예. 지금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금 설린 인터넷고 위기입니다. 이곳을 지켰다면 한 집 반 차이지만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시간을 최성필 선수는 좀 아슬아슬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설린 인터넷고는 시간 공격을 하면서 좀 의미 없는 수여도 계속 수순을 늘리면 그렇죠. 그 마지막 페널티를 받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시간적인 부분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을 하고 네. 두었으면 충분히 역전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임선업 선수가 이제는 좀 자책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가 된다는 걸 아예 못 보고 있었고 최성필 선수는 이곳을 붙일 때부터 이곳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둔 거예요. 지금은 차이를 좀 벌려놔서 성동고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한 번 정도는 시간 공제를 받아도 그러네요. 네, 우세를 지켜낼 수 있고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 페널티를 받게 되면 이바둑은 역전이었는데 네. 예, 지금은 한 번의 페널티를 받더라도 성동고는 우세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집 반 정도 차이. 임선업 선수가 너무 큰 착각을 했어요. 1분 남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아니었다면 이 바둑은 알 수 없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사실 페널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끝내기는 한 수를 그러니까 뭐 실수가 나오게 되면 한 두세 집 차이는 금방 나거든요. 네, 이곳은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선수가 아니죠. 받아줍니다. 예, 임선업 선수죠. 임선엽 선수죠. 네. 자, 최성필 선수가 손이 아주 빠른 건 아닌데 그래도 3분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최성필 선수도 이곳 백이 끊어서 흑돌을 이거 때려내야 되는데 돌을 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반칙으로 봐야 되는 거 예, 아닌가요? 이거 반칙이에요. 하나 이거는. 드러내 주시겠어요? 상단 쪽에. 네, 돌 하나 그 상변 쪽에 여기 흙이 잡혀져 있는데, 네. 네,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최승필 선수가 결과를 돌을 제기하겠습니다. 따냈는데요. 하나를 더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칙으로 간주하고 세 집 공제를 5분 받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을 따내게 되면 그 사석들을 다 한 번에 다 드러내야 되는데 네. 최성필 선수가 이 두 개만 따냈어요. 드러내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행위가 반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7.2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제 한 석집 반, 뭐 두 집 반에서 네. 석집 반 차이죠. 자, 그러면 지금 20초 남았거든요. 예, 이제 시간이 승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해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이 지금 이곳하고요. 지금 이으면 수 나는데요? 어, 중앙 100에 이으면?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 이으면 끝입니다. 또 못 보나요? 지금 시간 변수도 있고, 봤어요. 네. 봤어요. 이제 그러면- 시간이, 제가 시간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 집 끝내기가 남아 있어서 이거 두 개 되면, 이제 끝내기가 예, 없죠? 다 뒀죠?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시간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둑은 성동고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두세 집 정도는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역전이
페널티 석집을 받으면서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최성필 선수가 시간 페널티를 받지 않고 좀 마무리를 네.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막 긴장이 되는데 지금 검토실의 그러니까 이 두 학교의 선수들은 얼마나 이 바둑을 손에 땀을 쥐면서 관전하고 있을지 짐작이 됩니다. 네, 반칙으로 잠시 대국이 중단됐었잖아요. 예. 설리 인터넷고는 이제 반칙이 3번 있어야지 반칙패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반칙 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규정이 바뀐 지는 좀 오래됐고요. 네. 몇 년 됐습니다. 지금 공백 하나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우하기 공백. 하나가 예. 네, 두 선수는 승패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최성필 선수는 뭔가 좀 자신감은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마지막 그 반칙으로 해서 페널티 부분 때문에 좀 찜찜함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공제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 있는데 네. 또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텐데 침착하게 상대의 개가를 기다려줬고요. 예. 백은 31집입니다. 흑이 이 바둑을 이기려면 38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페널티 석집이 있죠? 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자, 흑은 32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면 한 집을 흑이 남겼기 때문에 5집 반인데요. 예. 3집 공제가 있어서 백이- 102집 반승이 예.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공제를 받게 됐다면 설린 인터넷고의 승리였을 텐데요. 자, 성동고가 2집 반을 남겼습니다. 네, 1국은 성동고 선수들의 호흡이 아주 좋았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성동고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어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한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설린 인터넷고는 에이스인 전유 선수를 1국에 투입하고도 패했기 때문에 너무 뼈아픈 패배가 될 것 같고요. 성동고는 지금 상당히 좀 초반은 출발 좋지 않았지만 중후반에 힘을 내면서 네. 이 바둑을 역전하면서 정말 귀중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반을 맡았던 김희승 선수가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2강 13경기 1국은 성동고가 가져가게 됐고요. 2국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